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맞벌이 직장맘 초동맘이세요? 아이와 떨어져 있어 늘 미안하고 불안하시죠? 게다가 진짜 이쁜 딸이라면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휴대폰 속 엄마의 관심,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실시간 위치, SOS 긴급 호출, 고민 검색어에 아이를 괴롭히는 학교폭력 문자까지 부모님 휴대폰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늘 지켜주겠다던 다짐, 스마트 보디가드로 표현하세요. 떨어져 있어도 아이가 보입니다. 휴대폰 속 엄마의 관심, 스마트 보디가드를 구글에서 설치하세요. 맞벌이 직장맘 초동맘을 위한 첫 달 무료 이벤트.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 보디가드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세상 살기 힘드시죠? 못 참겠으면 바다에라도 훌쩍 다녀오세요. 가실 때 낚싯대 하나쯤은 챙기셔야죠. 짱구 낚시. 하루쯤 산속 작은 연못에 여행 다녀오세요. 가실 때 낚싯대 하나쯤은 가져가셔야죠. 짱구 낚시. 검색창에 짱구 낚시를 검색하세요. 109pc.com. PC 아니에요. PC예요. 네, 오늘 아침 신문들 살펴보는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용민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사설부터 보시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통합진보당 그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토대인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보고 헌법재판소에다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조선일보와 한국일보의 사설을 차례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국가 권력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사유화하고 세습해온 북한 체제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유사 국가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그런 인정, 지지, 이 가치를 부정하는 유사 국가다. 가짜 국가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을 무력 폭동으로 쓰러뜨리고 북한식 체제를 만들려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 정당임을 내세워 왔지만 사실은 북한 노동당의 대남 적화 전략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위장 정당일 뿐이다. 이러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52년 당을 히틀러의 영도자 원리에 따라 운영한 사회주의 제국당에 대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해산 명령을 내린 사실을 들먹이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통합진보당 위헌 심판을 통해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말하자면 퇴출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사유와 세습, 이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아주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네요. 방모, 방일영, 그리고 방우영, 방상훈으로 이어지는 3대가 사유화하고 세습해온 조선일보 체제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떠올리는 거는 좀 굉장히 저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떠올렸습니다. 예. 아니, 조선일보가 이걸 비난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올 초인가요? 4월인가? 그쯤에 동아일보 채널에 나가가지고 4대 세습을 비난했었습니다. 네. 동아일보. 비판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비난이 아니고 비판하셨습니다.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죠. 비판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나가서 말이죠. 동아일보는 3대 세습 정도가 아니라 4대 세습이죠. 여기 왜 나가셨습니까? 예? 왜 나가셨습니까? 그 얘기하려고. 네. 아니, 부르길래, 좋은 기회다. 나가서 이 얘기해야지. 예. 나갔는데, 그 박종진 앵커가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막 제지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네. 다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3대 세습을 비난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여간, 조선일보의 논조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예. 자, 한국일보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제목입니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등의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닮았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강령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배치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각이다. 박근혜라는 말은 제가 집어넣습니다. 이 한국일보 사설 내용이 이러한데요. 자, 사설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편견 없이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당원을 살피면 계층적 편향은 뚜렷해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곧바로 읽어내기는 쉽지 않다. RO, 이른바 지하조직의 그 북한 추종 경향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이 확연하더라도 그것이 통합진보당 일부의 일탈인지 주된 활동인지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신속한 판단에 이르기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제소에 즉각 반발하며 의문을 던지거나 심판 청구에 무조건 동조할 게 아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석기 의원의 이른바 내란 음모,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 보고 통합진보당은 이적 정당이니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네. 18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데 180일 이내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180일이 강제 규정은 아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180일 이내에 판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도하는 그런 신문들 기사도 있더라고요. 예. 과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예. 수년에 걸쳐서 그렇죠.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네. 4년 정도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가 정당 위헌성에 대한 그런 법원의 판단을 구해서 정당이 없어진 경우는요, 1950년대 독일에서 2차례, 2001년 터키에서 1차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당 해산 심판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1958년 진보당이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이 행정부 집권으로 해산된 바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말기였고요. 다분히 조봉암 당수에 대한 그런 이 정치 보복적 차원에서의 어떤 조치라는 점에서 봤을 때 1958년 이 나라에서 있었던 진보당 해산은 대단히 무리한 것입니다. 1958년 검찰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인하고 정강정책이 북한노동당의 정책과 상통한다면서 진보당을 헌법 위반 불법단체라고 당시에 주장했죠. 하지만 이듬해 2월 그러니까 1959년 2월입니다. 이승만 정권 체제 아래에서 대법원은 진보당에 대해서 진보당의 강령 정책은 헌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라 할 수 없고 평화통일에 관한 주장 역시 헌법상 언론 자유의 한계를 이탈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이를 두고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교수는요. 1958년 당시의 진보당의 강령이 현재의 통합진보당 강령보다 더 진보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말하자면은 당시 진보당 강령은 대법원에 의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통합진보당의 강령 이보다 훨씬 덜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문제 삼아서 정당을 해산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런 서복경 교수의 의도가 읽혀지네요. 경향신문 3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한겨레 2면을 보겠습니다. 진보당의 강령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의사와 의지가 다분히 읽힌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용한 표현을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진보당은 1970에서 1980년대처럼 민주주의를 다시 내세우면은 낡은 것 같은 고민이 있었다. 사회민주주의,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올해 6월 정책 당대회부터 민주주의에 진보적이란 말을 붙여서 공식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진보당이 강령으로 내세운 생애주기별 공적 서비스 확대, 보편적 복지 사회 실현,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차용해서 주장한 것입니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는 강령을 박근혜 대통령도 그냥 옮겨서 썼네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종북인가요? 이런 의문이 또 가능한 대목인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김일성 주석이 했던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알아야지 하지 않겠죠. 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 주석이 뭔 얘기를 했나? 네. 책을 다 뒤져봐야 되고 주체사상 연구해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비껴가려면 말이죠. 그러란 얘기인지 이게 참. 자, 결국 이제 그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오늘 한국일보가 3면에서 짚었습니다. 일단 헌법학자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입증 책임이 무겁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대로라면은 이 법무부의 입증 책임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얘기기도 합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해석처럼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의미에서 민중주권을 표방하는 것인지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반성이 담긴 강령을 곧 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거 의문이다. 정부 주장에 유력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실제 사유재산제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한다면 위헌이 명백하지만 강령이나 당내 문제에서의 표면적 표현이 북한과 같다고 곧 위헌이자 해산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의 구도변론과 법무부의 제시 근거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물론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라든지 이른바 지하조직 RO의 활동이 곧 통합진보당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위헌정당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학교 정태호 교수는 공식적 의결기구를 거쳐서 당의 의사로 무장혁명을 추구한 것이 아닌데다 당 일부 세력이 저지른 행위로 결론 날 경우 부분 해산 검토가 적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순서는 지금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 재판 이게 끝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끝나야 그 다음에 무슨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당을 완전히 해산할지 부분 해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가늠돼야 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위헌정당 심판을 신청한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국면 전환이나 이렇게 획책하고 또 흔들리는 황교안 장관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이렇게 시기를 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과연 왜 심판 청구를 했을까? 법무부가 팀을 꾸려서 2달 동안 머리를 싸매고 내놓은 결과가 바로 어제 발표라고 합니다. 자, 한겨레는 통합진보당에 종북딱지를 붙이려고 갖다 붙인 억지들이 역력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심판 청구서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혔던 부분은 이겁니다. 법무부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됐다면서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학 권위자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제시했는데 그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은 외부 기관에 별도로 정부가 용역을 맡기는 게 상식인데 TV조선, JTBC, 문화일보 세 곳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찬성하는 의견이 모두 60%대를 웃돌았다. 따라서 이러니 여론은 통합진보당의 그 해산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 단체 관련 대책 TF팀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헌법학자 5명의 의견을 수렴해놓고 대한민국의 헌법학자가 5명뿐입니까? 그래놓고는 마치 대부분의 헌법학자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꾸민 것이죠. 오늘 앞서 소개한 한국일보뿐만 아니라 상당수 보수 언론들도 이 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입증 책임이 상당하다. 지금 발표 내용만으로는 이 정당 해산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균형 있게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났다는 이 헌법학자 5명은
해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지금 보수 언론들도 이렇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한 의견을 갖고 있는 정부 의견에 동조하는 그런 헌법학자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의 의견에 맞게 아전인수격의 그런 의견을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의견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는 여론이 60% 넘으면 물러날 겁니까? 4대강 안 된다라는 의견이 60% 넘었었죠. 그 종편 안 된다 의견도 60%가 넘었었습니다. 여론에 따라서 할 일이 있고 아닐 일이 있죠. 이게 뭐. 그리고 또 TV조선, JTBC, 문화일보, JTBC가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듯한 그런 언론사들의 조사 결과만 갖고, 민간 조사 결과만 갖고 정부가 이런 식의 무시무시한 당 해산. 네, 어제 JTBC 여론조사 결과는 둘 다 찬반이 공이 40%대로 나왔어요. 예. 거의 비슷하게. 예. 아마 그때 그 여론조사 결과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부분은 정부가 이렇게 대놓고 당 해산을 권력적 위력에 의해서 밀고 가는 것에 대한 반발이겠죠.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는 국민들의 시각, 그런 것들이 어제 40대 40으로 40대 40 여론조사 결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한겨레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선 또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결재했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재 시점을 유의 깊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런던에 가자마자 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가자마자 런던에 도착해서 숙소로 이동한 직후 전자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 한겨레가. 지금 뭐 무슨 비밀 작전입니까? 안건을 보통 국무회의 안건은 전에 공지가 되잖아요. 예. 근데 없었습니다. 이 안건이 없다가 현장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 물론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상정을 요청을 했죠. 네. 그래서 아주 전광석화처럼 의결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을 텐데 이게 일부러 시점을 맞춰서 직전에 재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출국 전에 이미 다 얼개가 짜져 있었던 것인지 예.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갑작스럽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로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 의결 과정도 그런 상황이고 예.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런 일 도맡아 하려고 법무장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 양반의 존재의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하는 행태를 봐서는 이렇게 무능하고 검찰 일선 조직 막아주지도 못하고 자리만 보존하고. 자, 한겨레 오면을 보면은 정부가 왜 해산 심판 청구를 했을까? 그 정치적 의도를 주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심판 청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통합 대신 통합진보당 정당 지지자들을 희생 삼아서 초대형 종북 논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이후 위기 국면이 닥칠 때마다 당정청이 돌아가면서 종북 논쟁을 터뜨리는 방식으로 보수 우익 이념에 기반을 둔 국정 운영의 틀을 공고화시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념 편가르기를 노린 듯 보인다라는 것이 한겨레의 시각입니다. 네. 상식이 있다면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동아일보 6면을 보겠습니다. 뭐 이미 나온 이야기 같기도 한데 앞선 보도와는 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다라는 겁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장경욱 전 사령관이 재임할 당시 일부 주요 야전 지휘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확인하고 주의와 경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군 인사에서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교체된 장경욱 전 사령관 아닙니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인사 문제와 함께 야전 지휘관들의 불합리한 행태를 청와대에
직보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자, 뭐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왜 뭐 이것에 대해서 장경욱 사령관이 철퇴를 맡게 됐느냐. 군 일각에서는 육사 37기 인사들이 보고서에 거명된 것이 장경욱 사령관의 전격 교체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 남동생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인 37기 출신 일부 지휘관의 불합리한 행태를 이렇게 들춰냈다가 부메랑을 맞았다는 관측입니다. 김관진 장관의 문제점을 고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박지만 씨와 동기인 육사 37기의 이런 일부 지휘관들을 장경욱 사령관이 문제 삼았더니 부메랑을 맞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린을 건드렸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정치인 연예인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졌다. 이 37기 일부 지휘관들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야권 일각에서 요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사제통. 지난번에 만사형통이란 말이 있었죠. 모든 일은 형 이상득 의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만사제통. 여기서 제는 바로 동생 제자 아닙니까? 형제할 때 제에서.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은 동생으로 통한다. 야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누나회라는 또 이름도 있네요. 하나회 패러디한 단체인가요? 누나회입니다. 박지만 씨의 누나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임을 빗댄 것이라는 뭐 이런 표현인데요. 자, 일각에서는 결국 박지만 씨 동기를 겨냥한 탓에 장경욱 사령관이 철퇴를 맞았다. 아, 박지만 씨의 이름이 정권 초부터 참 많이 거론되네요. 불행한 일입니다, 이거는. 자, 조보군 국방정보본부장이 국정감사, 비공개로 열린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그런 국정감사장에서 군이 만약에 선거에 개입하려 했으면 60만 원을 동원해서 엄청나게 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엉성하게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남과 북이 1대1로 전쟁하면은 남한이 진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국방비, 1년 국방비만 딱 들이대면은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년 국방비 북한은 1조, 남한은 34조입니다. 그런데 남북이 1대1로 전쟁하면 남한이 진다? 북한보다도 34배나 더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도 진다. 이런 지휘관, 이런 군인들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놈들이 지금 군을 통솔할 수가 있어요, 이게. 34배나 예산 갖다 써놓고 말이죠. 오늘 참 볼 기사들이 많은데, 예,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 이걸 한국일보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8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30억, 아프리카 새마을운동에 25억.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한식 세계화 사업에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던 과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정권 맞춤형 예산. 이거 오늘 한국일보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지난 대선 당시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이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참여재판이 아닙니다. 일반 재판입니다. 박근혜 비판글 이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일반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국민참여재판이기 때문에 뭐 감성에 호소했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뭐 유죄받을 사람들을 무죄로 판결했다. 이런 식의 적용은 무리하다라는 것이 오늘 한겨레의 논지입니다. 12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이 해당 게시물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그 문제의 게시물들.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결혼 얘기는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직장 생활 안 해봄. 빨갱이 독재까지 다 해본 닭깎기 마사오의 따님. 돈 뺏으려고 기업과 오너를
이거 조지다라는 표현을 썼군요. 예, 정수장학회. 위안부 인혁당 건으로 사과도 안 함. 5.16은 어쩔 수 없다. 네, 이런 내용이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이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익적 표현이었다는 평가로 또 해석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과 그 예하의 사이버 사령부가 해야 될 역할은 적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한다면 그것을 국민들이 보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런 일은 안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김관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 이에 대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답변. 심리전이라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심리전을 하지만은 이걸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한 대내 심리전도 심리전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적이고 복합적. 지금 말씀 똑바로 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는 게 국방부의 원칙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책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날 윤호중 민주당 의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이는데 어제 대국민 사이버전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군이 대국민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나의 소신이다. 라고 한 발언 이 자리에서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은 북한이 대남 심리전 그게 사과할 아니 아닙니다. 이렇게 군이 국민을 상대로 전투를 해요. 그 문제는 제가 사이버전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그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당한 임무예요? 국민을 상대로 촉 쏘고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것은 남북한의 이념 대결 현장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념 대결은 이념 대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거예요. 군인은 국경을 지켜야죠. 그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과하세요. 그 사과할 일 아닙니다. 이것은 사이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우리가 국민을 호도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선전선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잘못된 선전선동을 막기 위해 정당하게 했다는 대국민 사이버 심리전의 글들. 어떤 것이 있었을까? 다시 이야기해 군사이버 사령부 요원이 대선 때 쓴 글. 민주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 리트윗. 문재인은 세습 정권의 프락치다. 라는 글의 허리라는 말로 리트윗. 이정희에게 정책이 없다는 비판 글에 이정희에게 정책이 있을 리 만무하지요. 북쪽 정부에서 내놓은 것 같다고 의견 첨부. 안철수가 친서민인 척한다는 글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민 대변하는 것 같지만 다 부자다. 서민을 대변할 수 있나라고 비난. 박근혜 후보와 관련한 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오직 일에만 집중했다고 한 글, 이 글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라고 의견 첨부. 이것은 사이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우리가 국민을 호도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선전선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호중 의원, 끝내 이런 말까지 하는데. 정치 개입한 군인의 딸이 대통령이 됐다고 대한민국 국군이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하면 다 옳다고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서법, 삼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줄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적간도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5.16은
그 구국혁명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그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 또 그 후에 나라 발전이라든가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를 돌아볼 때 5.16이 그 어떤 초석을 만들었다.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의 그런 걸 볼 때 바른 판단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TV가 인천을 찾아갑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국민TV 인천지역조합원 한마당이 마련됩니다.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최동석 이사의 협동조합 특강, 서영석, 김영민의 정치 토크, 공개방송 등으로 꾸미게 될 인천지역 조합원 한마당, 인천지역 조합원과 인천시민 모두를 초청합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 새로운 언론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현장. 늦지 마세요.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 동막역 근처 인천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입니다.